영양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교사 수업을 만나다 정호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지명과 발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발표, 과연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지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명의 기술은 어떤 것인지, 또 학생들의 발표 전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발표자 지명은 교사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또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와 아동 상호 간에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되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방법을 수업의 첫 만남부터 쭉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해 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발표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옆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교실의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말하는데 간혹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을 때는 선생님이 학생 앞으로 다가가서 듣는 경청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의자에서 옆으로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 쳐다볼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는 방법을 익히는 자세입니다. 말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합니다. 결론을 말한 후 보기나 근거를 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표 절차에 따라 알맞은 크기로 말을 하도록 합니다. 듣기에 방해가 되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자를 향해 시선을 돌려서 앉도록 합니다. 말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아하 혹은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반응을 보이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정중하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보충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발표를 제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불안감과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이 불안감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학생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살피셔서 잘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므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고 자신감을 자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교사에 대한 거부감, 혹시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발표를 들을 때 인상을 쓰거나 혹은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학생이 발표할 때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면 이 학생은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발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무기력 또는 불쾌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학습이 실패로 인하여 무기력하지 않도록 격려와
또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발표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말놀이.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놓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안 공장장이다 와 같은 이런 말놀이를 학생 전체 혹은 일부가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학생들의 발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말 이어가기도 다양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A라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D라는 학생까지 끝말 이어간다면 비록 C라는 학생이 조금 소심하더라도 끝말 잇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5곡의 놀이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흔히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답하게 함으로써 좀 더 호기심 있는 발문을 준비하셔서 또는 호기심 있는 동작을 준비하셔서 학생들에게 발문해 주시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발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자 하는 발표보다는 짝과 함께 발표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짝과 함께 발표하는 것 굉장히 권장합니다. 학년이 어릴수록 혼자보다는 짝과 함께 모둠이 함께 하는 것도 학생들이 발표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줄줄이 발표는 잘 하시죠. 한 줄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 조금 서투른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서서 발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고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발표 전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학생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면 이 또한 매우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백설공주와 관련된 내용 중 학생이 질문을 만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발표 실력도 훨씬 더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학생이 전체가 혹은 선생님께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발문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발문을 할 때도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발표 전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선생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나는 끝까지 눈을 보면서 경청한다. 두 번째, 나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 긍정의 눈짓, 행동을 보낸다.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눈을 끔뻑거려 준다든지 혹은 하트나 엄지척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기까지 용기를 내어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할 때와 발표를 마쳤을 때 적절한 강화와 격려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바란 자세로 앉아있는 철수가 말을 해볼까요? 라고 지명을 하거나 순이가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잘 발표해 주었어요 라고 발표하는 태도를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열매 속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 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숭아 씨 속에 복숭아가 몇 개 들어있는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씨와 같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잘 키우는 그런 멋진 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